안녕하세요, 끼리아빠입니다. 오늘은 육아책을 추천해 보려고 합니다. 저와 끼리 엄마는 정말 초보이자 평범한 엄마 아빠인데요. 이쯤 되면 뒤집기 한다는데, 이쯤 되면 엄마 아빠 한다는데 왜 안 하지? 우리 아기만 늦는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저희는 타지로 와서 지인도 없고 인터넷 정보가 너무 많고 댓글로 의견이 정말 각자 다 달라서 오히려 혼란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지표가 될 만한 육아서가 있지 않을까 해서 책을 읽게 되었고, 많은 도움이 되는 책을 추천드리려고 합니다. 국민 육아책이라고 불리는 책부터 최근에 나온 신간책 리뷰도 있으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처음으로 똑개 육아입니다. 이 책은 오히려 출산 전 부모님들이 한 번씩은 본다고 말할 정도로 수면에 관련해서 정말 유명한 책이죠. 영유아 수면 교육과 관련된 책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신생아 때 잠 못 자는 게 이렇게 사람 피말린지 몰랐다고도 다들 얘기하더라고요. 이런 영상들을 저희가 워낙 많이 보다 보니까 적어도 우리는 수면 교육을 잘 시켜서 잠 편하게 자야지 하는 생각 때문에 책을 구매하게 됐습니다. 끼리 엄마가 급한 마음에 도량을 해서 후다닥 먼저 읽었다고 해요. 그래서 효과가 있었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없었습니다. 없었기보다는 여기에 나온 수면 방법을 100% 적용하지는 않았어요. 저희는 아기가 타고난 기질이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가 어느 정도 가이드를 해주고 아이가 많이 거부하면 무리하지는 말자라고 생각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책을 저희가 추천드리는 이유는요, 첫 번째로 신생아의 하루를 예측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단순히 이렇게 아이를 재우세요 하기보다는 주차별로 어떤 사이클을 가지고 하루를 지내는지 표로 상세하게 알려주는데요. 이걸 읽으면서 우리 아기가 하루를 이렇게 보내는구나, 스케줄을 예상할 수 있어서 도움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수면의 바이블인 이유가 있다는 점인데요. 재울 수 있는 참 많은 다양한 방법들을 알려줍니다. 트름시키는 방법, 아이를 안는 방법, 지난번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짐볼로 재우는 방법, 엉덩이를 토닥이는 방법까지 수면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연구를 했다고 하는 저자의 집요함이 느껴졌습니다. 수면의 바이블 같더라고요. 이전 영상에서 통잠 비법에 대해서 알려드렸었는데, 여기서 나온 밤, 낮 구분해주기, 먹, 놀, 잠, 사이클 만들기, 그리고 아이의 하루 스케줄 예상하기가 수면 루틴을 만들어주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으로는 발달이 궁금하신 부모님이라면 꼭 구매하시는 김수연의 아기 발달 백과입니다. 저희는 타지로 이사와서 출산을 했고 다들 많이 다니시는 문센에 다니지 않았기 때문에 주변에 누구 아기는 몇 개월인데 이제 걷는데 이렇게 정보를 알 지인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몇 주차 아기, 그리고 몇 개월 아기 브이로그 보면서 유튜브로 공부하기도 했는데 한계도 있고 궁금할 때마다 병원을 갈 수도 없어서 발달 관련된 책을 구매했습니다. 저희가 이 책을 보면서 좋았던 부분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 집에서 발달 관련 체크가 가능한 점이었었는데요. 행동을 보면서 어떤 부분이 발달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림과 함께 나오니까 이해하기도 쉽고 체크를 바로바로 할 수 있어서 정말 좋았습니다. 둘째로는 감정 조절력 체크가 가능하다는 점이었습니다. 아이는 말이 트이기 전까지 우는 걸로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문제가 있어서 우는 건지, 정말 심심해서 우는 건지, 때를 언제부터 더 쓰기 시작하는지 알려줍니다. 저희 요즘에 끼리가 떼 쓰는 게 심해서 어떻게 할지 모르겠어요. 최근에는 이 부분을 저희가 많이 참고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셋째로는 발달놀이를 참고할 수 있는 부록책인데요. 발달놀이 부록책이 저희 시기별로 놀이를 알려줘서 참 좋았습니다. 꼭 장난감을 추가로 사지 않아도 부모가 몸으로 놀아주거나 집에 있는 걸로도 충분히 놀아줄 수 있겠더라고요. 셋째로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육아내백과입니다. 가장 최근에 출시한 따끈따끈한 책입니다. 저희가 출시하자마자 바로 구매해봤는데요.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유튜브 채널에서도 저희가 도움을 많이 받았었습니다. 보통의 아이를 육아하는 부모님들을 위한 책이라는 타이틀이 있는데 정말 우리 이야기 같아 라는 생각도 좀 많이 들었고요. 소아청소년 전문의분들이 출간한 서적이라 더 신뢰하게 된 부분도 있었어요. 저희가 이 책을 읽을 때 좋았던 부분은 필요할 때 빨리 찾을 수 있는 책 구성이었습니다. 각 계열마다 여러 가지 소제목들이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컨텐츠 제목을 비슷하게 구성해 놓아서 원하는 내용을 찾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떠먹여주는 예시 자료입니다. 나는 이만큼 할 수 있어요 라는 카테고리에서 동식이 아기들과 비교 가능하다는 점이 이 책의 좋은 점 중에 하나였어요. 여러 가지 항목별로 구분을 해놨더라고요. 발달 상황이라던가 인지 상황이라던가 이런 식으로. 다른 책도 봤는데 되게 전문적인 용어가 많은 것도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금 일상생활화가 있으니까 쉽게 접하기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중간중간 이렇게 QR코드로 항목이 나와 있었는데요. 정식 정보가 있는 정보 사이트나 우리 동네 어린이병원 유튜브 채널로 연결이 돼서 더욱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예시가 이렇게 귀여운 그림과 그리고 실사가 섞여 있는데요. 특히 이 응가 부분이 그림이 너무 귀엽긴 한데 키우시는 분들은 이 응가 사진만 봐도 어떤 식인지 아실 것 같아요. 정말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아이가 좋아하는 돌돌이 사진. 이 책을 집필하신 저자분의 아들이라고 해요. 동의를 받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이유식까지 알려주는 책이라는 점이었습니다. 앞의 책들이 수면과 그리고 발달에 특화된 책이라고 하면 이 책은 보편적이고 그리고 종합적인 정보를 담고 있어서 조금은 다른 방향으로 여러 가지 육아를 소개시켜주는 책인 것 같아요. 다른 책에선 쉽게 접하지 못할 시기별 이유식에 대한 정보 또한 담고 있더라고요. 그냥 대백과가 아니라 대백과인 이유가 있는 것 같았고 책을 쓸 때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끼리는 다른 친구보다 잘 먹는 아이라 성장 지수에 비해 비교할 수 있는 친구가 많이 없었었고 마트에 가면 부모님들이 다른 테이블에서 몇 개월이에요? 물어보세요. 그럼 개월수로 듣고 큰 편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볼 때마다 저희는 아이가 큰 편인가? 그리고 평균치가 어느 정도지? 하는 궁금증이 참 많았었어요. 이렇게 자랐어요 챕터를 통해 성장 기준표, 적정 수유량 등을 한눈에 볼 수 있다는 점이 조금 빨리 만났으면 좋았겠다는 생각을 해요. 이 양육자가 편해지는 핵심 용화 상식 챕터를 통해서 저희가 이해가 안 갔던 아이들의 행동을 전문적인 상식 내용을 통해서 뒤늦게나마 이해할 수 있게 해줘서 저희가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빨리 알았더라면 그 시간마저 소중하게 보낼 수 있었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어요. 책의 활용 범위가 만 5세까지 총 60개월을 담고 있다 보니까 앞에서 놓쳤던 부분을 한눈에 살펴보면서 적용할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4년간의 소아청소년과 진단을 통해 경험이 담겨있는 부분을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 자가치료를 할지 그리고 병원에 갈지 고민할 수 있다는 점은 정말 큰 도움이 되겠더라고요. 아이를 키우면서 느끼는 건 육아에 정답이 없다는 점이에요. 사람 만들기 너무 힘들다는 생각을 자주 합니다. 가끔은 이게 맞나 싶을 때 그리고 답답할 때 육아책을 보면서 아이를 이해하기도 하고 또 부모님에 대한 조언도 있어서 모든 게 완벽할 수는 없지라는 위로도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인터넷에 정보가 정말 많지만 육아책 한두 권쯤은 가지고 계시는 게 저는 큰 도움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육아 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릴게요. 저희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정말 한 줄기의 빛과 소금인 것 같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빠빠.